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외교 상황, 또 내일 모레 입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준 전 대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대사가 마지막 임기였죠. 그렇습니다. 꽤 오래 하셨어요? 3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예. 전체 외교관 생활은 38년이니까 정말 오래 했죠. 그래도 어디 한 곳 대사로 3년 넘게 꽤 길게 하신 거잖아요. 네, 유엔에도 3년 넘었고요. 또 그 전에 싱가포르 대사 했는데 그때도 3년 넘었습니다. 네네. 그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사 입장에서 보면 유엔 사무총장이 그 주재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까 이런 격이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부임할 때도 유엔 사무총장한테 신임장을 제출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싱가포르 대사였을 때는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그 신임장 신임장을 받죠. 예. 제출한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유엔이란 나라의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사람이고 선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연한 거죠. 훨씬 더 그래도 다른 나라 대사들보다는 좀 자주 만나고 그렇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편하고요.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 대사인데 싱가포르 대통령이 마침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일하겠죠. 예. 일하기 편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시고. 사적으로는 뭐 워낙 바쁘시니까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뵙죠. 예. 네. 예, 고시로 따지면 몇 년 선배가 되십니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가 10년 정도. 되십니다. 예. 외교관 생활하시는 동안에 가까이에서 직접 모시고 일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유엔 시절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그전에도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도 우리 외교부에서 유엔 관련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몇 번 함께 근무했습니다. 몇 번이요?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합하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다 합하면 글쎄요. 한 10년 가까이? 예. 그쯤 되면 한 부처 내에 한 10년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에서 네. 누구보다 오래 같이 일한 분 아닌가요, 사실? 글쎄 뭐 누구보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같이 일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예. 어떤 분이에요? 글쎄요. 저는 제가 반 총장을 표현할 때 그 두 단어를 쓰는데요. 예. 하나가 성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성실한 걸로 아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분이고요. 또 되게 어느 조직이나 성실한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실하지만 또 남을 특히 아랫사람이나 작은 것을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 리더십도 있는데 반 총장은 굉장히 그 배려하는 예.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것만 말씀하시는데 모시고 일하면서 좀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좋은 걸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배려한다는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정을 다 고려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이 부족하다. 예.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예.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요. 예.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예. 저는 그런 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파력 면에서는 그게 장점으로 말하기 좀 어려우신 분 그런 거죠. 그렇죠. 결단력이라든지 뭐 그런 때는 여러 사람을 고려해 주면은 그렇게 모든 일을 무자르듯 하기는 어렵죠.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근데 사실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력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문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일을 하실 때는 자기 업무라고 생각할 때는 물론 결단력을 발휘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그 선배로서 또는 지도자로서는 항상 남을 배려한다. 저는 그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왜? 예. 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거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 때 제가 함께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예. 아마 이런 언론이나 기자회견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해도 매끄럽게 피해 나가신다? 뭐 그런 뜻으로 붙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물론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기름장어의 특징인데 장어 자체가 미끄럽잖아요. 네. 게다가 기름칠까지 한 장어라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글쎄요. 아마 그때 그걸 붙이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어떤 질문으로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외교관은 사실 좀 약간 이런 매끄러움이 필요하죠.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예, 예. 저는 그렇지만 외교관에게도 중요한 자질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교관은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솔직한 것이 네, 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솔직해야 하지만 외교라는 건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익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국익만 주장할 수도 없는 게 또 외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도 가질 것을 갖게 해주고 그렇죠. 또 우리가 찾을 것을 찾아야 하는 예. 일종의 공존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외교의 본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 외교의 본질하고 산적한 어떤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의 본질하고 비슷하다고 보세요? 다르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우리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외교관이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저도 그런 걸 이제 바탕에 깔고 던진 질문입니다. 예. 외교관은 대화와 타협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는 분에게는 외교관에게 반드시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이 아니고 대립과 대결 또는 상대방에 대한 제압 이런 것이 정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는 그건 외교관의 특성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외교관적 자질을 갖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반드시 외교관만이 대화 타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아닙니다만. 예. 네. 내일 모레 오시잖아요. 네. 바로 만나실 거죠? 뭐 공항에서 뵐지 아니면 어디 사무실에서 뵐지 모르지만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뵐 기회가 있겠죠.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최측근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결국 반 총장은 외교부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또 유엔에서 10년 가까이를 보냈기 때문에 유엔도 외교를 하는 곳이니까 반 총장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외교관이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측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가 지금 있습니까? 국내에? 아직 없죠. 아마 귀국해서 본인이 당신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당연히 캠프를 구성하겠죠. 캠프를 구성하면 오준 전 대사도 참여하실 거죠? 당연히?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전혀 당연한 얘기 아니고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요청하면? 글쎄요. 예, 그건 봐야 되겠죠. 근데 요청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보통 정치인들의 경우는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뭐 소위 말하는 측근이란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캠프도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자생적, 자발적 캠프 조직 이런 거는? 물론 그런 반 총장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그런 조직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반기문 총장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세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만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그 후에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죠. 오준 전 대사는 본인이 좀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동원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계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좀 정치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보니까. 그런 활동은 없으시다 지금까지? 네,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노출이 대단히 빈번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사님이.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대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 총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예. 언론에서는 되게 퇴임하는 저를 인터뷰하는 기회에 반 총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반 총장께서 오준 자네가 나 대변인 격으로 좀 활동하게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그런 적 없죠. 근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반 총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반 총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상의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예. 대선 출마하실 거라고 아마 본인이 시대적 소명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반 총장이 대선을 출마를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출마를 발표한다면 그 배경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이나 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나 왜냐하면 그런 걸로는 이미 우리가 1000년에 한 번쯤 배출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했는데 예. 그 이상의 영광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말하자면 유엔 사무총장을 마친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소명. 네.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선언을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그렇게 시대적 소명으로 삼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오준 전 대사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시겠어요? 잘못한 선택이라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네, 본인의 그렇게 판단. 네. 선언을 한다면 우리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저분이 왜 나오셨을까 하는 그런 정치인보다는 우리 이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인, 그런 선택에 대한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이 시대를 오준 전 대사가 나름 읽고 계신 게 있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 탄핵 혼란한 정국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의 다음번 지도자로 반기문 괜찮다 이런 판단이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평가라는 거는 저는 외교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인 반기문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평가한다는 거는 그건 예단이 될 것이고요. 평가는 국민들이 하셔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국민의 일원으로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무슨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니에요? 10년이나 함께 근무하신 선배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외교관으로는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내적인 지도자로서 연결이 되느냐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죠.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인 평가가 있으실 거고요. 여러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안 드세요?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아직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 저 자신이 6년 반 만에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한 지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해야 되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